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이른바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출연자분들께서 합격점을 주기 힘들다라고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외교 업무에서의 이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외교 현안은 시청자 여러분이 꼽으신다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모두 맞물려 있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조간신문에 공통된 지적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이 사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그리고 강 후보자가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어제 청문회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그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후보자께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 거죠? 예,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이 그 첫 원인이죠. 그걸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은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네. 김병민 의원님, 바로 이 순간인데 사드가 없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뭘로 막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물어본 사람이 친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방향은 정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군사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현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명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사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드가 아닌 외교적인 문제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후보 시절부터 분명히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골격인 건데,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국방부 장관보다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드가 아닌 그 다음 차선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된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상 해명을 못할 거라는 건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외교적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존재하고요.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법한 대답 말고는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사드가 없다면 이에 대한 외교적인 대책과 해법은 무엇이냐, 뭘로서 북한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 후보자가 답을 못했다는 건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이 질문에 대해서 수없이 되뇌어 봐도 해답을 찾지 못한 겁니까? 두 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외교관으로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경륜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본질, 철학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여성 유리천장을 깬다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외교적인 역량을 국민 앞에서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저께 나오는 답변 하나하나가 사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이런 거.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개성공단 해제 재개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주변 국가의 논의로 해결하겠다. 예.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방위력 강화 공동 결정, 이런 것이 사드 중단하느냐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위안부 문제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 우리가 외교부 이 엄혹한 시대에 4강 어떤 외교의 핵심에서 이 중요한 강대국들을 핸들링 해야 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예. 아무리 전문적인 외교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맡겨놓아야 될지는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이다. 네. 이 정부는 능력 있는 여성을 발탁하겠다. 라는 사실은 일종의 고집 때문인 것도 있는데 같은 여성 인재로서 보시기에 도덕성 문제는 수많이 지적을 해왔고 제대로 해명을 못했으니까 차치하고 능력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청문회를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김상조 위원장 후보 청문회나 김희수 헌재소장 청문회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맡아야 하는 그런 업무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보여준 어떤 카리스마가 강 후보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게 좀 가장 심각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엔에서의 그 경험이 유엔 인권 차원의 그런 업무는 원웨이거든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뭔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그런 업무도 그런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처한 이 외교안보 현실에서 과연 강 후보자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저도 약간 사실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매너 이런 거에서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매너 굉장히 좋게 보이고 같은 여성으로 볼 때는 셀럽인 거죠. 예, 네. 셀러브리티에 불과하다 그냥. 불가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워너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네, 혼자 외국에 나가서 오래 체류를 하고 또 남편의 구속도 그닥 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라서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렇지만 그 멋있는 것만으로 이런 외교 현실에서 외무부 장관을 맡기에는 조금 저도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 도지구쇼의 두 명의 여성 인재께서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능력 부족이다라는 판정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3당은 강경화 후보자는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밤에 정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야당의 입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국당의 한 단직자인데요. 청와대가 3명 모두 인준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추경안이나 정부 조직법안 처리와 인사 문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청와대가 적어도 새 후보자 중 1명은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김 교수님. 도덕성의 플러스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 플러스 역량마저 검증이 안 된 후보자를 청와대가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강경화 후보만큼은 적어도 야3당에서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지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 역량 관련해서 다들 소개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어디 신문에 지금 사설에 나온 걸 보니까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사드 배치가 늦어지거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감이 나옵니까? 한미 정상회담 지금 위원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의 시험 때입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주무부처 장관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답변도 그렇고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도 사드는 국방부 소관으로 아마 그냥 전제를 해버리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드가 어떻게 국방부 소관입니까? 사드는 철저하게 외교부가 주관해야 될 소관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정책과 관련된 검증에서도 저는 낙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국민적 여론을 뚫고라도 문재인 정부가 강행을 해서 인사를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 협치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여기는 상당한 좀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